때는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직전에 독일. 모두 가야 할 길을 정한 5친구들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 이별 파티를 합니다. 소위 비렐름과 프리데엘름 형제는 전쟁에 지원. 찰리는 야전병원의 간호사. 그레타는 삭막한 전쟁에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가수를 꿈꾸고, 유대인 빅터는 최근 들어 심해진 유대인 탄압을 피해서 잠시 몸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은 꼭 살아서 보길 바라며 그렇게 각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형제가 소속된 부대는 러시아 모스크바로 향합니다. 젊은 독일군들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영광이라 생각하고 총알이 쏟아지는 전장에서도 누구보다 의욕이 충만합니다. 전투는 늘 목표 거점을 탈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독일군은 적군을 최대한 포로로 잡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의 무기를 충분히 수거하죠. 하지만 형제의 눈을 의심케 하는 사건이 곧장 벌어집니다. 점령한 마을로 우크라이나 지원군이 오더니 유대인들을 모두 잡아가고 어린아이도 자비 없이 죽입니다. 더 놀라운 건 지시를 내리는 상관. Das jüdische Blut ist so tückisch. Wer spritzt die Wahl hin? Das ist keine Zivilistin. Das ist eine Jüdin. 그리고 전우들이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은 말을 합니다. Es geht um die Reinheit unserer Rasse. Juden verderben das Blut der Deutschen. Heiligen unser Vaterland. 형제는 유대인 친구 빅터가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한편 가수를 꿈꾸는 그레타는 가정에 있는 게슈타포 돈 소령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Nun, ich habe gute Verbindungen zum Reichsrundfunk. Möglicherweise lässt sich da was arrangieren. 그리고 돈 소령을 통해서 빅터를 독일에서 빼내기 위한 서류를 얻으려 하죠. Ich brauche Papiere. Sein Freund, der Deutschland verlassen muss. 유대인을 향한 사회적 분위기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됐고 Juden werden nach Osten geschickt. Niemand kommt mehr raus. 다행히 그레타는 돈 소령에게 서류를 약속받습니다. Das Problem wird sich bald von selbst lösen. 하지만 돈 소령이 약속했던 서류는 독일을 탈출하는 티켓이 아닌 아우슈비츠행 기차 티켓이었습니다. Ist nicht merkwürdig, dass Züge voll fahren los und immer zurückkommen leer. 한편 형제의 부대는 모스크바까지 100km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병사가 늪을 지나던 중 지뢰를 밟게 됩니다. Schneller, Winter, ich will hier endlich raus aus diesem verdammt... 그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독일군은 이번엔 민간인들을 강제로 앞세워 이동합니다. 모스크바로 가까이 갈수록 더욱 힘들어집니다. 추위와도 싸워야 하고 시도 때도 없이 기습을 당합니다. 이처럼 같은 장소에서 맞이한 전쟁이랑 같은 상황에도 5친구는 현재 각자 다른 장소에 있습니다. 찰리는 부상당한 군인들을 치료하는 야전병원. 마침내 가수로서 성공한 그레타는 무대. 빅터는 아우슈비츠행 기차. 비렐름과 프리데엘름 형제는 최전선에서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죠. 그저 명령이 떨어지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독일군은 마주치는 유대인은 모두 죽이죠. 형제는 끝나지 않는 전쟁과 Vor 2 Jahren haben wir in Berlin Abschied genommen. 2 Jahre und kein Ende. 납득하기 힘든 작전 등으로 회의감을 느낍니다. 이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투가 어떤 전투인지도 모릅니다.
전투와 짧은 휴식이 무한으로 반복되죠. 명령도 똑같습니다. 눈앞의 목표 거점을 탈환하라. 그렇게 탈환하고 나면 다음 목표 거점을 탈환하라 라는 명령이 반복적으로 떨어지죠. 병사들이 두려운 건 죽음이 아니라 끝을 모른다는 점과 작전의 끝에서 매번 마주치는 공허한 공기입니다. 드라마 포화 속의 우정은 독일군 시점에서 보여지는 2차 세계대전을 그립니다. 이 작품은 독일에서 직접 제작한 3부작 전쟁 드라마입니다. 포화 속의 우정의 전개는 상당히 신선하게 흘러갑니다. 중간중간 비렐름의 내레이션으로 현재 시점이 언제인지만 알려줄 뿐 벌어지는 전투에 관해선 상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저 작은 전투가 무한반복될 뿐이죠. 영화의 중반부턴 관객들도 등장인물들이 느끼는 무력감을 같이 느끼게 됩니다. 나중엔 지금 보여지는 전투의 목적이 무엇인지조차 생각하지 않죠. 이 작품은 독일이 유대인들에게 저지른 짓도 과감없이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을 죽이는 장면이 여럿 등장하고 현장에 있는 병사들의 생각도 들려주죠. 몰랐다, 나는 동의하지 않았다 등의 핑계는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 소녀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았던 동생 프리드헬름도 결국 나중엔 아무 감정 없이 유대인을 죽입니다. 결국 그도 동조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형 비렐름의 이야기도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비렐름은 전쟁은 승리하기 위해 존재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스크바 쪽으로 진격할수록 상황이 안 좋아지고 독일군이 패배하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그렇게 비렐름의 생각도 점차 바뀌기 시작하죠. 결정적으로 상부에서 비렐름의 부대를 버리는 모양새를 취하자 환멸을 느낀 비렐름은 결국 탈영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렐름은 곧장 독일군에게 붙잡히게 되고 그에게 충격적인 판결이 내려집니다. Aberkennung der deutschen Ehrenrechte sowie Tod durch Erschießen. Ausführung morgen 6 Uhr. 조국 독일의 충성을 다 바쳤건만 돌아오는 건 사형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비렐름은 총살을 피하고 집행유예 대대에 보내집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전쟁이 끝나고 마침내 약속했던 장소에 모인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Auf Friedhelm brauchen wir nicht zu warten. Gefallen. Für Führer, Volk und Vaterland.